보이는 주유소와는 다른 외형이 눈에 띕니다. 여러 상표 기름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계약을 맺고 있던 정유사에서 간판을 회수해버린 것입니다. 경쟁이 붙다 보면 서로 될 수가 있는데 정유사에서는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좋아하겠습니까? 기존 있는 게 지금 치고 들어오겠다는데 싼 말이 있습니까? 두 개 정유사 상표를 걸고 주유소를 운영하려 했던 그는 정작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유업계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탱크입니까? 그럼 저쪽에 탱크. 네.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소비가 좋고 공급자 많으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무너지고 결국은 지금 모델 나온 게 뭐냐면 역시 정유사한테 대들면 안 되는구나. 그게 모범 답안이죠. 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든가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석유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오일팩스라는 석유 전자상거래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기름값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오래된 정유업계의 유통구조를 바꿔보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석유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서 기름을 사가려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가격 정보에 따라 싼 값의 기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이 올체인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대하고 GS하고 SK가 출자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전자상거래 하겠다. 워낙 정유사의 그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유통까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조그만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거를 좀 능가하지 못하고 결국 주저물러 앉아 그런 것거든요. 정유사들은 올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 정유사의 주요 지분율을 들여다보면 SK 45.7%, GS칼텍스 50%, SO일 35%, 현대오일뱅크 70%나 달합니다. 외국인들이 챙기는 배당금 역시 2년째 엄청납니다. 전문가들은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번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름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주주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 허리띠 졸라 외국인 주주들 배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자, 이종훈 PD. 예. 자, 정말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 힘이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죽 있으면 정유사에 대들면 안 된다. 예. 또 그것이 모범 답안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석유 수입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전자상거래에 관여했던 사람들 모두 입을 열기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 논문을 쓴 연구원들조차 자신의 논문이 정유업계를 공격하는 자료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도입한 수입 자율화가 실패했는데 예. 다시 이거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워낙 비싸져서 국내 석유 수입상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데다 수입상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진다 해도 수입상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국민들은 기름값 인하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경유에 붙는 세금이 곧 오른다고 합니다. 자, 백종희 PD. 네. 이 기름값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경유의 소비를 줄이겠다며 7월 중순부터 경유값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35원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경유는 휘발유보다는 값이 싸지만 트럭과 같은 생계형 업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서민 경제와 더 직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민심과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기름값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그가 분신을 택한 건 생명줄 같던 유류 보조금이 끊겼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모든 화물 기사들도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부산에서 커다란 현수막을 매단 채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현수막 얘기를 꺼내자 자신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남들이 알아주니까. 올해로 운전 경력 17년째인 백 씨. 그는 한 번 집을 나오면 5씩 길이에서 생활합니다. 속옷과 양말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어보인 반찬통에서 매운 고추들이 보입니다. 졸음 방지용이지. 졸음 방지. 가만히 운전마가 있으면 졸음이 오니까. 하루 서너 시간 칼잠을 자는 그에게 졸음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청납니다. 백 씨의 차계부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이라는 그의 차계부는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달 기름값으로 무려 5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0만 원이 세금입니다. 유류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 기름값을 싸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름값을 많이 가져가고 유류 보조를 해줍니까? 사실 내 돈 주고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97년 400원대이던 경유값은 현재 1200원대로 3배나 뛰었습니다. 경유값이 이토록 뛰어오른 것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휘발유 가격에 맞추느라 경유의 세금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내야 되지 않느냐는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는 화물 노동자들 역시도 이거 대대로 넘어간